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전부가 아니다. 꿈은 돈보다 소중하다. 예체능 전공에서 주위에 저런 애들 진짜 너무 많은데 한심하고 답답해요. 얘네는 돈도 거의 못 버는데 저 소리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요. 꿈은 실현되지 않으면요. 그냥 망상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예. 나이 먹어서 꿈꾸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만 꾸고 문제 있어요. 물론 사람이 꿈꾸고 사는 건 좋긴 한데 꿈은 철저하게 이상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먹고 꿈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좀 예술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예술 쪽. 예체능 쪽. 예체능이 뭐냐 하면 이제 음미체, 음악, 미술, 체육. 여기서 추가시키면 보통 이제 연극까지 포함시킵니다. 연극. 보통 그런 쪽에 보면 이제 나이가 먹었음에도 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 뭐 젊을 때야 뭐 꿈을 가지고 사는 게 나쁘진 않은데 나이 먹어서도 그러고 있으면 좀 문제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배우나 연극 쪽에 보면 이제 10년 넘게 이제 나중에 뭐 큰 작품 만날 거는 희망 가지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힘들게 살죠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런 연극판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이게. 정말 돈이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쿠팡 쪽이라거나 노가다 뛰면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겉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열정적인 것 같지만 현실은 굉장히 좀 서글프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나는 아직 계속 이제 뭐 꿈만 꾸고 있으니까. 나이 먹으면 꿈도 중요하지만 꿈보다 현실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고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뭔가 뭐 해놓은 게 없어. 돈도 없고 뭐 집도 없어요. 뭐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체능이 사실 좀 안 좋아요, 이게.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왜 안 좋냐면 이게 예체능이 뭔가 이제 들어가는 돈과 시간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아요. 인풋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예체능 하시는 분들. 집에서 만약 예체능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집안의 기둥 뿌리 뽑힙니다, 이게. 예.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료도 많이 들고, 과외도 해야 되고, 그 레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뭐 악기나 이제 뭐 도구 같은 것도 비싸, 이게. 뭐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하면 끝나나? 아니죠. 대학교 가면 등록금도 비싸고.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돈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졸업했다 쳐. 그럼 뭐 잘 될 것 같아요? 뭐 방송에 나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고 대다수는 좀 힘들게 살아요, 대다수는. 네. 제 주변에 그런 미대 나왔던 분들 좀 있는데 남자분들 미술 다 접었어요. 다 접었어. 그러니까 미술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데 너무 열악해 이게. 일단 이런 예체능은요 지방에서 일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서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에 어떤 그런 디자인 회사, 뭐 음악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거든요. 그 지방 일할 데가 없어. 그러면 보통 예체능했던 분들이 졸업하면 다 서울로 몰립니다. 뭐 연극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미술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긴 한데 페이가 너무 작아요. 정말 작아요. 현타가 심하게 이어져. 내가 이런 예체능 배운다고 그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졸라가지고 비싼 그런 수업 듣고 레슨 듣고 대학교 학비까지 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취업에 돈을 버는 게 180만 200 해봐. 현타가 오죠 이게. 많이 오지 이게. 뭐 이거 벌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접고 딴 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딴 거.
아무리 꿈이 좋아도 이게 뭔가 현실로 보답이 안 되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체능 배우신 분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예체능 하신 분들 중에서 약간 이상한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만. 네. 나중에 난 뭐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아니면 뭐 분명히 내 작품이 대중들 앞에 이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내 그림이 분명히 잘 팔릴 거야. 분명히 어떤 작품의 소리가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현실은. 모든 예체능 하시는 분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예체능 하시는 분들 일반 직업군은 확실히 달라요. 그나마 체육적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음악 미술은 좀 완전히 달라. 특히나 음악 미술은 여초거든요. 여초. 예, 완전 여초예요. 여러분 예고 알잖아요. 예고.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완전 여초거든요. 한 반에 남자 5명밖에 없어. 예고가 거의 뭐 남녀 비율이 8대2입니다. 8대2. 보통 예고가 많이 하는 게 음악 미술이에요. 대부분 음악 미술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좀 그런 좀 예술 쪽을 많이 좋아하잖아. 근데 그런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일반 여자분들보다도 현실 감각이 많이 없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귀하게 자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책임지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야, 이게. 나이 먹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좀 손 벌리고. 그래서 결혼시장에서 보통 예체능 전공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잖아. 네. 좀 사청유지도 있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 뭐, 저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꿈이 중요해도요,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꿈이라는 게 정말 대박 이뤄가지고 돈과 직결되어야 그 꿈도 못 친 겁니다. 예. 그 꿈으로 뭔가 소득이 나지 않는다거나 수익화 시킬 수 없으면 꿈은 망상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다쿠도 비슷해요. 내 꿈을 위해선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이유로 힘들게 살아감에도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로 미화하죠. 서울을 청년의 꿈과 희망인 것 마냥 다루죠. 정작 다큐 내에서 그들이 돈을 얼마나 모으고 저축하는지에 대한 성장은 다루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는 케이스가 얼마나 적은지도 다루지 않죠. 꿈만 쫓다가 돈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서울에 엄청 많을 텐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게 뭐냐, 요즘에 보면 미디어가 다 문제 많죠. 다 문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미디어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보통 뉴스, 그리고 뭐 드라마, 예능, 그리고 다큐, 이렇게 4개 있잖아요. 뭐 뉴스는 마탱이 갔고 알잖아요. 예능도 마탱이 갔어. 드라마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나마 볼만한 게 다큐거든요. 다큐. 근데 다큐도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요즘에는. 다큐도 요즘에는 좀 너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한쪽에 쏠려가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이런 청년 다큐야. 예. 왜냐하면 청년 다큐 뭐 보면 좀 이상해. 일반적인 다큐하고는 달라. 뭔가 자꾸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공감 위로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감 위로합니까? 아예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점을 딱 찍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사람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딱 집어줘야 돼. 근데 그런 걸 안 집어준단 말이야. 뭐 청년들 힘들다.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거지. 근데 그런 거 지적은 절대 안 해. 지적 못하게 한다니까, 요즘에 보면. 아니, 생각해봐.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분명히 뭔가 악하지 못하는 거잖아. 어떻게 살았기에 돈이 없는지 뭔가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못하게 한다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 지적을 하지 않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꿈을 위해서는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다. 말은 똑바로 하지.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간섭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서울 사람 되고 싶어서. 이거잖아. 꿈 좋아하네. 본인 꿈이 부모님 간섭 안 받으려고 서울에 오는 겁니까? 사실 저런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막상 그 청년분들 중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분들 정말 드뭅니다. 드물어요. 자,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서울에 괜찮은 직업이 뭐예요? 일단 전문직, 맞죠? 전문직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여기서 일하는 뭐 아나운서, 기자, PD 이런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대기업 본사, 금융회사, 증권회사, 메이저 공기업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은 보통 학력이 무지하게 좋아요. 학력만 좋은 게 아니라 스펙도 좋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정말 학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보통 그런 메이저 신문사 일하려면 보통 못해도 뭐 스카이뿐만 아니라 뭐 중앙대나 서강대 정도 나와야 될 텐데 그 정도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보통 그런 이제 방송 일하려면 신방과 나와야 되거든요. 신방과.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과가 보통 서강대하고 이제 중앙대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파워가 세거든요. 이 방송국도 많이 힘들어서 옛날처럼 사람 많이 뽑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언론고시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국 PD, 뭐 기자 이런 걸 가지고 언론고시라고 하잖아. 그만큼 들어가기 힘드니까. 자리가 얼마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정말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나머지는 뭐 할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에 이제 안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겠죠. 일반 중소기업. 일반 사무직 같은데. 서울이 뭔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중소기업 사무직 이제 연봉을 보면 거의 지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뭐 지방보다 약간 더 받거나 똑같거나 그런 월급 받으면서 서울에 이제 월세 내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사실 좀 돈을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 청년들이 서울 땅에 잘 살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돼. 얼마를 벌고, 월세가 얼마나 나오고, 돈을 얼마나 쓰고, 어디다 돈을 낭비하고, 이런 거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힘들다. 힘든데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게.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서울 땅에 와가지고,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해요. 그 청년 백수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 청년들이 재고 따지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적인 마음을 걷는 것도 있잖아. 솔직히 백수가 뭐가 힘들어. 툭 까놓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청년들 괜찮아. 사회가 문제다. 어른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본인들 문제라고 얘기 안 하잖아. 문제가 왜 없어? 사회 문제도 있고 어른 문제도 있어. 근데 저는 개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다큐예요? 다큐의 목적이 뭔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게 다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큐가 좀 이상해. 이 청년 관련은 진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지금 서울 땅에 어떻게 뭐 이제 자취하고 살고 있지만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근히.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서울에서 정말 악착까지 살고 돈 열심히 벌고 악착까지 모아서 뭐 미래를 내려볼 그런 상황 아니면 다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 짐 싸들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서울 먹은 사람은 또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지방에 서울 올라가잖아. 지방에 안 가려고 그래. 예. 약간 서울 부심 같은 거 느끼는 거지. 야, 서울 사람 다 됐는데 지방 가서 어떻게 살아?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 계속 월세살이 하는 거야. 그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튼 저는 있잖아요. 뭐 다 힘들잖아. 뭐 청년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물론 공감해줘야 되긴 한데 문제점 지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과 이제 어떤 그런 문제 지적 같이 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점 지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고 무조건 공감만 하잖아. 그러면 더 망가집니다. 더 망가져. 인간은 자신의 문제점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서 그걸 바꿔나가거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고 나아지는 게 있죠. 근데 아무리 문제 지적을 안 해. 그러면 더 나중에 힘들어지겠죠. 돈을 버는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뭔가 엉뚱한 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이 없는 거잖아. 근데 어디다 돈을 엉뚱하게 썼는지 얘기를 안 해. 그럼 계속 돈을 낭비하겠죠. 계속 돈이 없겠죠. 나이 먹어서. 아무튼 음, 저는 뭐 청년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좀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너무 공감만 듣지 마세요. 공감. 좀 공감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감보다는 예,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고 나서 공감 필요하지. 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아무리 공감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